건지. 자, 책을 보시게 되면 순수한 물에서 매우 적은 양의 아주 적은 양의 물 분자끼리 수소 이온을 주고받아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하는 현상을 우리는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해요. 오케이? 자, 볼게요. 자, 물이 있어. H2O야. 또 물이 있어. H2O야. 자, 이렇게 물이 있는데 둘이 반응을 해서 정반응도 되고 역반응도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이 될 텐데, 그렇게 반응이 돼서 하나는 누가 되느냐? H3O 플러스가 되고요. 또 하나는 뭐가 되느냐? OH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그냥 이 친구 하나가 이온화가 된 거야. 어떻게? 하나는 H 플러스로, 하나는 뭐로? OH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온화가 됐는데 이 친구로 혼자 있는 거 싫어하잖아. 그래서 얘 비공유전자쌍에 척 달라붙어갖고 이렇게 하이드로늄 이온이 되는 거고. 됐나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우리가 저기 브랜스터드 로우리 3념기 정의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안 들었죠. 자, 브랜스터드 로우리 3념기 정의면 얘 입장에는 양성자를 뭐 하는 꼴? 받은 꼴이 되는 거고, 또는 내놓은 꼴이 되겠죠.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얘가 이온화됐다라고 쳤으니까 얘가 준 꼴이 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뭐로 작용한 거고? 산으로 작용을 한 거고, 얘는 그 양성자를 받은 꼴이 됐어. 그러면 얘가 뭐가 작용한 거야? 염기가 되는 거고, 이 친구의 짝꿍을 얘라고 친다면 얘는 반응이 역반응으로 진행되면 양성자를 받게 되는 꼴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얘가 뭐로 작용한 거? 저 친구의 짝 염기가 되는 거고, 이 친구의 짝꿍이 얘가 되겠죠. 얘가 이쪽으로 가면 양성자를 준 꼴이 되니까 얘가 짝산이 되겠지. 짝산. 요렇게가 이렇게 짝꿍끼리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요 과정이 일어난대요. 일어나서 이 친구의 농도와 이 친구의 농도를 회복하는 거. 농도? 무슨 농도일까? 그렇지. 몰농도. 몰농도. 얘 몰농도하고 얘 몰농도 값을 각각 구해서 걔네들의 값의 곱을 구해봤더니 그 값이 항상 뭐가 나왔느냐? 10의 마이너스 14제곱에 해당되는 몰농도 값이 나오더래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만약에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라고 친다면 이 친구도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몰농도 자체가 몰농도 라지 M은요 부피분의 몰이에요, 이런 개념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1리터라고 친다면 몰이 이만큼 있어요 라는 얘기겠죠. 그럼 굉장히 적은 값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굉장히 적은 값이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얘가 이온화된다? 뭐 에이씨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이온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그래도 좀 정확하게 들어가서 이온화가 되긴 됩니다 라는 거지. 되긴 됩니다 라는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화학 평형이라는 걸 배웠잖아. 동적 평형이라는 걸 배웠잖아. 수업 안 들었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지. 너 새끼야, 희재야. 혜린이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죠? 뭐 얘기하는지 알죠? 지금 머릿속에 듣고 왔어야 되네. 화학 평형을 이룬다라는 얘기 무슨 소리냐?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둘이 어떻게 됐을 때? 같아졌을 때라고 얘기했었어. 그치? 같아졌을 때 더 이상 정반응 속도, 역반응 속도가 둘이 같아졌으니까 이쪽으로도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상태를 평형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의 양의 값도 변하기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럼 얘네들의 몰농도 값을 이용해 갖고 변하지 않는 숫자를 한번 정해줘 봅시다 라고 했던 게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설명했던 뭐였냐면 평형 상수라는 값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줬었다고. 맞나요? 그랬을 때 어떻게 쓰느냐? A랑 B랑 반응해서 C랑 D가 만들어졌어요. 얘 개수, 얘 개수, 얘 개수, 얘 개수 이렇게 됐다라고 쳤을 때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졌어? 같아졌으니까 얘 양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얘 양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걸로 평행상수를 구했다고. 변하지 않는 값을 구했단 말이야. 변하지 않는 값을 우리가 어떻게 구했느냐? A의 몰농도 값에 A의 개수고, B의 몰농도 값에 B의 개수, C의 몰농도 값에 C의 개수, 그 다음에 D의 몰농도 값에 D의 개수, 요렇게 값으로 우리가 구했다고. 이 값이 변하지가 않아요 라는 걸 우리가 알아냈단 말이지.
됐나요? 그러면 이 값이 안 변하니까 얘도 평형에 도달을 하게 되면 평형 상수값이 존재를 할까 안 할까? 존재를 하겠죠. 그 평형 상수의 존재값이 바로 10-14제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값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단 온도에만 변한다. 뭐에 따라서만 변한다? 온도에 따라서만 변한다.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얘 값은 절대 안 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러면 얘는 물에 이온하니까 평형상수의 이름을 얘 거로 아예 따로 정해줍시다 라고 하자 이거지. 그래서 거기 책에 뭐라고 나왔냐?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나온 거야. 아, 물의 이온화 상수값이다 라고 해서 K는 K인데 물 해갖고 W를 이렇게 써주게 된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요 화학 반응식에 얘네가 반응물이 될 거고 얘가 생성물이 될 거 아니야. 근데 반응물은 액체로 돼 있잖아. 액체로 되어 있을 때는 평형상수 값에 그냥 1로 집어넣어도 돼요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밑에 분모에 해당되는 값이 개수 둘 다 1인 상황인 거고 얘네들 1의 값으로 집어넣을 거니까 분모는 있을 필요가 없겠지. 그치? 있을 필요가 없어서 물의 이온화 상수값으로 표현해 줄 때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 값에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 값을 곱한 값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게 25도 C에서는 무조건 10-14제곱 값으로 나온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는 거야. 이제 외우면 돼요. 됐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모르겠다는 표정 계속 짓고 있어. 자, 물이 자동 이온화가 된대요. 오케이, 알았어. 물이 자동 이온화가 되면 얘하고 얘로 돼야 되는데 얘는 혼자 존재하지 않아. 얘는 어떻게 존재해? O, H 있고 비공전자쌍 있는데 H 플러스가 나도 여기 붙어갖고 헬륨처럼 되고 싶은데 해갖고 착 붙어붙는 형태가 이거야. 그래서 H3O 플러스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그래서 얘랑 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 동일해진다고. 동일해지면 얘 양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얘 양 변해 안 변해? 변해 안 변해. 반응은 진행되고 있지만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한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일정한 값에 해당되는 값을 숫자로 우리가 한번 써봅시다 라고 한 게 평형상수였단 말이지. 그 평형상수를 쓸 때 반응물의 몰농도의 값의 개수의 제곱으로 생성물의 몰농도의 값의 개수의 제곱을 곱한 값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평형상수를 만들었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평형상수가 생기겠네. 그럼 얘는 물에 대한 거니까 따로 물의 이온화 상수다라고 표현해주자라는 거지. 그래서 물의 이온화 상수를 표현을 해주면 얘네들은 물, 액체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의 값을 집어넣어서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될 거다. 근데 그 값이 25도 C에서 얼마 값이 나오더라? 10-14제곱이 무조건 나오더라 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걸로 우리가 뭘 알아낼 수 있느냐. 여기다 적어볼게. 자, 물의 이온화 상수 값이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에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의 값을 곱한 값으로 나오는데 그게 10-14제곱이 나와야 된대. 맞지? 근데 우리 산성, 액성 뭐 이런 거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그거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보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 될 거냐면 순수한 물은 산성도 아니고 염기성도 아니고 뭡니까? 중성이란 말이지. 순수한 물은 신맛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쓴맛 나요 안 나요? 물 안 먹어봤어? 혜린아 물 먹어봤죠? 네. 자, 순수한 물 맛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 무색 무치란 말이야, 그지? 자, 냄새도 안 나고 색깔도 없고 맛도 없어요. 근데 우리 계속 먹죠? 그죠? 자, 그거는 얘가 10-7제곱이고 얘도 10-7제곱. 둘의 양이 같아서 중성이 됐던 거라고. 됐니? 그런데 거기다가 염산을 부었다라고 치자고. 그럼 누구의 양이 많아질까? 산. 얘 양이 많아지겠지. 얘 양이 많아지면 얘가 마이너스 10의 6제곱이 됐다라고 치자고. 됐어? 근데 넣은 상태에서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걔도 평형에 도달을 하니 안 하니? 하죠? 평형에 도달하니까 무언값으로 항상 일정의 유지가 돼야 돼. 10-14제곱으로 이온의 상수값이 일정의 유지가 돼야겠지? 그럼 얘가 10-6제곱이니까 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게 키포인트야. 뭔 말인지 이해 갔어? 3 더 넣었어? 그럼 얘가 10-5제곱이 됐어?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얼마?
9제곱이요. 얘 더 넣었어. 10-4제곱이 됐어. 그럼 얘 얼마가 돼야 돼? 10제곱이요. 얘 더 넣었어. 그럼 10-3제곱이 됐어. 얘 얼마 돼야 돼? 11제곱이. 야, 얼마? 12제곱이. 얼마? 얼마? 13제곱. 얘 뭐 1이 됐어. 1. 1이 됐으면 10에 0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얘 얼마가 돼야 돼? 14제곱. 이렇게 된다 이거지. 난 10만 나는 거 싫은데? 난 쓴맛이 좋은데?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염기성을 넣어서 염기성을 대니까 얘가 더 많아지겠죠. 많아지면 10-6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얼마가 될까? 이제 반대로 얘가 10-8제곱이 될 거고. 5제곱이 되면 10-9제곱이 될 거고. 4제곱이 되면 10-10제곱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렇게 갈 거다라는 거지. 왜? 25도씨에서는 항상 평행에 도달하면 이온의 상수값이 뭐로 나오니까? 10-14제곱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요거 이해 갔었어? 뭔 말인지 이해 갔어? 그게 물의 이온화 상수. 그래서 평행 상수에 대한 내용이 필요했던 거야. 이거 설명하려고. 이거. 그럼 이게 왜 필요한데요? 이제 뭐 설명하려면 pH 설명하려고. 뭐 설명하려고? pH 설명하려고. pH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목록로 값이 이딴 식으로 나오니까 나 쓰기 싫어. 지수로 나오니까 너무 싫은 거야. 그럼 지수하고 이렇게 짝꿍으로 항상 나오는 애 누구 있어 수학에서? 그렇지. 로그로 표현하면 일단 딱 특정한 적은 값으로 이렇게 딱 표현이 가능하잖아. 그렇지? 맞지? 그래서 이제 니네 로그 중에서 뭔 로그 먼저 배웠어? 상용 로그. 그렇지. 이제 상용 로그를 한번 넣어보자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지시학 같은 거 배울 때 뭐 페노프탈렌 용액은 무빨이에요. 뭐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그지? 그다음 메티오렌즈는 노예요. 이런 것도 배웠고. BTB 용액은 노초파예요.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지? 근데 나는 그걸 정확하게 딱 수치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싶은 거야. 얼마나 더 산성이고 얼마나 더 염기성인지 이런 게 수치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지. 그럼 결론은 농도로 표현해 줄 수밖에 없잖아. 근데 농도로 표현하니까 뭐 10-10제곱 -9제곱 -8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되니까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죠. 귀찮아서 어떻게 했느냐? pH는요. 뭔 뜻이냐? H3O 플러스. 자,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에서는 예로 존재해요 라고 배웠지만 얘가 수용액 상태는 무조건 예로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랑 똑같은 애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수용액 상태에서 이 친구의 농도값을 우리가 보기 편한 숫자로 표현해 준 게 pH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어? 그래서 얘네들의 농도 H3O 플러스의 농도는 이렇게 대괄호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몰 농도를 얘기하는 거야. 농도는. 자, 몰 농도에 마이너스 상용 로그를 붙여주자 이거지. 뭐로 붙여주고? 마이너스 상용 로그를 붙여주자라는 거야. 마이너스 상용 로그를 붙여주게 되면 자 이제 붙여줘 볼게. 자, 이 친구를 붙여줘 볼게. 이 친구 붙여주면 여기다가 10-7제곱이 되죠? 그럼 밑에 10 있고 10 있으니까 약분될 거 없어지지? 맞지? 그리고 마이너스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 얘는 여기다 이제 pH를 적게 되면 이 친구는 뭐가 되느냐? 7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7제곱보다는 7이 훨씬 편하죠. 맞죠? 그리고 머릿속에 생각하면 되지. pH가 7이다 라고 얘기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야? 지금 이 친구가 10-7제곱이 있군요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쓰기는 편안하게. 이해 가셨어? 그럼 얘는 얼마가 돼? 6이요. 얘는 5요. 얘는 4요. 얘는 3이요. 얘는 2요. 얘는 1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8이요. 9요. 10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이게 pH예요. 이해 가셨어? 그럼 이제 pH가 있으면 뭐도 있을 거야? pOH도 있겠네. pOH도 있겠네. 맞지? pOH는 이제 누구 값으로 표현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수산화 이온의 몰 농도 값에다 마이너스 상용로로 붙인 거요.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지. 이해 가셨어? 뭔 말인지 이해 갔죠? 그럼 얘네 값으로 우리가 표현해 주면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얘 얼마야? 7이요. 얘는 8이요. 5요, 4요, 3, 뭐야? 으이씨, 장난해? 어딨어? 9요, 10이요, 11이요, 12요, 13이요, 14요. 얘는요? 6이요, 5요, 4요, 땡땡땡. 이렇게 된다 이거지. 됐니?
우리 좀 전에 이온화 상수값을 이용해서 둘의 곱이 무조건 12-14제곱이 됐던 것처럼 pH와 pOH를 더한 값도 무조건 얼마가 돼야 된다? 14가 돼야 된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해가셨어? 그거를 설명하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할까? 화학평형이 필요하겠지? 화학평형은 원래 더 큰 범위로 뭐라 그랬지? 동적평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동적평형을 먼저 배우게 된 거야. 그리고 화학평형에서 평형 상수값을 넣으려면 몰농도 값으로 표현을 해야 하다 보니까 우리가 1단원에서 몰농도를 배우게 된 거고. 그게 이제 다 하나하나 매치가 되는 거야. 결국 pH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는 pOH를 설명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우리가 배웠구나라고 그냥 매치시켜주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셨어? 오케이. 그게 다야. 그게 다. 그게 이제 또 밑에 내용이 있는 걸 쭉 설명이 돼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산을 넣었을 때는 이제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더 커지는 게 되는 거고 커진 만큼 누구는 줄어든다? 수산화 이온의 농도는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왜? 평형에 도달하면 항상 물의 이온화 상수값이 항상 어떻게 나오기 때문에 일정한 값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질 수 있다라는 걸로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지. 이해 가셨어? 그리고 왼쪽에 보시게 되면 물의 이온화 상수의 온도 의존성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별표 하나 쳐놓을게요. 자, 0도씨일 때, 20도씨일 때, 25도씨일 때, 40도씨일 때, 60도씨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물의 이온화 상수가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로 보입니까? 커지고 있는 게 나오가 있죠.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풀 때는 25도씨로 나올 건데 학교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올 수도 있느냐? 25도씨가 아니라 온도가 더 높아졌어요 했을 때 양상. 온도가 더 낮아졌어요 했을 때 양상. 그럼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으로는 지금 뭐만 생각하면 돼? 아,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온의 상수값이 뭐 하고 있어요? 커지고 있어요 라는 것만 기억해 두면 되는 거고 나머지 상수값에 대해서는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만 연결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247쪽 보시게 되면 수소이온의 농도와 pH라고 해서 수소이온의 농도 지수를 우리는 pH라고 얘기합니다. 수용액에서 하이드로늄 이온을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값이에요 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상용로고를 붙여줘요 라고 나와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이제 숫자만 딱 봤을 때 pH 숫자만 딱 봤을 때 7은 둘의 농도가 동일한 상황이 되는 거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고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지금요? 네, 지금. 학부모님 신규 상담인데 원장쌤 안 계셔가지고. 아. 근데 뭐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건지 내신대보다. 예, 지금 갈게요. 잠깐 있어. 갔다 올게. 읽어보고 계세요. 다시 시작하시게 되면 예, 그겁니다. 어쨌든 pH를 보면은 걔네들의 농도를 알 수가 있다. 간단한 수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 값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pH가 7이다 그러면 둘의 농도가 동일한 상황이니까 중성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7보다 낮아요 7보다 낮아요 라고 친다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값이 훨씬 더 큰 값이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뭐다라고 생각하면 돼? 산성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pH가 7보다 커요 그러면 하이드로늄보다는 누가 더 많은 거야? 수산화 이온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면 산성이 아니라 뭐가 될까? 염기성이 되겠구나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해 가셨어? 그래서 pOH는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지. 하나만 알아도 pOH는 저절로 알게 되는 거지. 왜? 둘의 합이 뭐가 돼야 돼? 14가 돼야 되는 거고 또 이온화 상수값으로 해갖고 몰농도의 곱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4제곱이 돼야 된다는 거. 그거만 포인트로 잡아두시면 돼요. 됐습니까? 문제 한번 봐볼게요. 문제가 선생님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요? 너무 쉽게 나와요. 일단 249쪽에 자료 2번 보시면요. 뭐가 쭉 나왔어요. 그죠? 표는 수용의 가다에 대한 자료이다. 단 온도는 25도로 일정하고 25도씨에서 물의 이온화 상수값은 7 곱하기 10-14제곱이다 라고 가르쳐줬고 가나다가 지금 나와 있는데 가나다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H3O 플러스의 몰농도 대
OH-의 몰농도의 B가 가는 1대 10의 제곱이고요. 나는 1대 1이고요. 다는 10의 제곱 대 1이에요. 이렇게 지금 나왔단 말이지. 맞죠? 그럼 봅시다. 얘가 지금 1대 1이다라는 얘기는 이 친구의 pH가 얼마다? 7이다 라는 얘기야. 맞죠? 그 다음 이 친구를 볼라치니까 누가 더 많아요? OH가 더 많죠? 맞아 안 맞아? OH가 더 많으니까 얘는 무슨 성이다? 얘는 지금 중성인 거고. 얘는 뭐다? 염기성이다 라는 얘기야. 맞죠? 얘는 누가 더 많아요? 하이드로늄 이온이 훨씬 더 많죠? 그냥 뭐 수소 이온이라고 쳐도 되죠. 자, 걔가 더 많아요. 그럼 얘는 뭐다? 산성이다 라고 치는데 1대 100이래. 1대 100. 100배 차이 난대. 몇 배 차이 난다고? 100배 차이 난다는 얘기는 이 둘의 차이가 pH하고 pOH의 차이가 2 차이 난다는 얘기야. 봐봐. 얘하고 얘를 보자고. 오케이? 얘를 보자고. 얘 지금 보면 12-6제곱이죠. 얘는 12-8제곱이죠. 몇 배 차이예요? 100배. 6하고 8을 비교했을 때 2칸 차이 나는 걸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인 거라고. 이건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개념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러면 또 2칸 차이 나는 게 뭐 있을까? 없죠. 이 밑으로는 없죠. 맞죠? 요 위로도 있나요? 요 있네요. 얘랑 얘 2칸 차이 나죠. 그럼 얘 아니면 얘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러면 이제 그걸 생각해서 얘는 지금 얘가 더 많은 상황이니까 얘가 더 많은 상황이니까 얘는 pH가 얼마다? 6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얘는 pH가 얼마다? 8이에요. 이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이제 문제가 쉽게 풀리겠죠. 뭔 말인지 이해 갔지? 오케이. 자, 그리고 하나 더 봅시다. 자료 4번 한번 볼게요. 자료 4번. 이거 이제 지워도 되죠? 이건 뭐 내용 자체가 뭐 그렇게 판서를 위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어차피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라 굳이 따로 안 써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 다시 한번 보면 뭐 써져 있는지는 알 수가 있을 테니까. 자, 자료 4번 보시게 되면 표는 수용의 가다에 대한 자료이다. 온도는 25도씨. 물의 이온화 상수는 12-14제곱. 오케이, 알겠어요. 자, 가나다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가나다라가 나와 있고 요 왼쪽 편에는 뭐가 나와 있느냐? OH-의 몰농도 분의 H3, O 플러스의 몰농도 값이 표현이 되어 있고 부피가 지금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맞죠? 얘는 지금 얼마냐? 10분의 1이래요. 얘는 얼마냐? 100이래요. 얘는 얼마냐? 1이래요. 그럼 난 딱 눈에 보이는 게 얘 보이네요. 맞아 안 맞아? 그럼 결론 1이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야? 그럼 부피가 지금 V이고 얘는 100V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 1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야? 얘 농도하고 얘 농도하고 둘이 같으니까 1이 됐겠지, 그지? 그러니까 다는 pH가 얼마다라는 얘기야? 7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얘도 볼게요. 얘 지금 얘하고 이렇게 넣어줬는데 100이 나왔대. 뭐가 나왔다고? 100이 나왔대. 그럼 누가 더 많다는 얘기야? H3O 플러스가 더 많다는 얘기지. 수소 양이온이 더 많다라는 얘기지. 몇 배 더 많다? 그럼 우리 아까 좀 전에 했어 안 했어? 그럼 얘는 pH 얼마다? 6이다라는 얘기지. 저기서 했던 것처럼. 느낌 오죠? 얘는 지금 얼마예요? 10분의 1이죠? 그럼 10배 얘가 더 많다는 얘기지? 10배 더 많고 OH-가 많으니까 얘는 염기성이 되겠네요. 염기성이 되는데 10배 차이가 난다. 어때야지 10배 차이가 나지? 안 나오는데 pH로? pH 7.5면 되겠네요. 그지? 7.5면 누구는? pOH는 뭐가 될 거야? 6.5가 될 테니까. 그럼 딱 pH 1 차이가 나는 거지. 얘는 pH가 1 차이 나야 되는 거니까. 1 차이 나는 거는 그거밖에 없죠. 뭔 얘기인지 이해 가셨어? 그리고 지금 부피가 V고 얘는 100V다 라고 이게 지금 표현이 된 거지. 맞나요?
그래서 가에서 HCl5 플러스의 양을 구하세요 라고 나왔고, 나에서 OH-의 양을 구하세요 라고 나왔고, 나의 pH를 구하세요 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빈출자료 완벽 정리해갖고 OX를 보시면 다는 중성용액이다. 뭐 그건 당연히 아는 거고, 가의 pH, 나의 pH는 1보다 커요 작아요? 그럼 우리 pH가 지금 다 적어놨으니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나의 요거 이온의 농도, 몰 농도분의 요거 가의 요거 몰 농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땡 나오죠. 맞나요? 그 다음에 4번도 나올 수 있겠죠. 4번은 어떻게 구하나요? (4번) 때문에 얘가 나온 겁니다. 몰 농도는요 부피분의 몰이잖아. 맞아 안 맞아? 맞지? 근데 지금 얘가 pH 7이라는 얘기는 이 친구의 몰 농도, 여기서 H3O 플러스 이 친구의 몰 농도가 나는 지금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에요 라는 걸 아는 거잖아. 요 값이 지금 부피 얼마? 100V분의 몰이야 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몰을 내가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얘는 pH가 얼마예요? 6이 내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H3O 플러스의 몰 농도에 해당되는 값이 10-6제곱이요 이런 얘기겠지. 근데 걔는 부피가 얼마? V분의 몰 프라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되겠지. 그러면 얘와 얘를 비교할 수가 있겠지요. 됐습니까? 그래서 부피 가르쳐 준 건데 괜히 이렇게 넣지는 않겠지. 니네 좋으라고 그지? 문제에서 무조건 나올 거다라는 얘기로 기억해 두시면 되고,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 뒤에 문제에서 한번 그런 문제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를 한번 살짝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13번 253쪽에 13번. 자, 편의 25도씨에서 AC 수용액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A의 하이드로늄 이온 몰 농도가 나왔네요. 그쵸? 윤민아, 그러면 A의 OH-의 몰 농도는 얼마예요? 그렇죠. 그럼 돼. 그럼 혜린아, A의 pH는 얼마예요? 그 A 하이드로늄 이온 몰 농도 값에다가 마이너스 사용로그 붙여주면 되잖아.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없어지고 8 되죠? 8. 그쵸? 그러니까 하나 알면 나머지 구해져 안 구해져? 구해지지? 그럼 B도 구해질까 안 구해질까? 구해지겠지? 현우야, B의 pH가 3이래. 그럼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 농도는 얼마가 되겠어? 10-3제곱이 되겠지, 그지? OH-는 10-11제곱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된다고. 하나 가르쳐준 걸 이용했고 활용을 해서 나머지 값을 여러분들이 구해줄 수 있으면 된다고. 기본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런 것들은 보일 거다라는 거지. 지금은 이제 아직 낯설어. 맞아 안 맞아? 맞죠? 낯서니까 지금은 뭐 이제 당장 이렇게 딱 이렇게 머릿속에 번뜩하고 이렇게 띄우지는 않겠지만 천천히 하다 보면 여러분들 거 될 거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가겠죠? 오케이. 그리고 19번도 잠깐 보고 갈까요?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중요라고 써져 있으니까 한번 보자 이거지. 표는 25도씨에서 수용의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나왔어요. 가의 OH-의 몰 농도가 지금 나왔는데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래요. 그러면 H3O 플러스는 10의 마이너스 얼마일까요? 12제곱이 되겠죠. 그럼 pH 얼마예요? 12죠. 그럼 x가 바로 12로 구해지죠. 쓰지마. 쓰기만 해 아주. 쓰지마. 니네가 나중에 다시 구해. 그 다음에 나는요 pH가 4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H3O 플러스의 몰 농도가 얼마입니까? 10-4제곱이 되겠죠. 그럼 OH-의 몰 농도는요? 10-10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10-10제곱 거기 y 값으로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이해 가셨어? 그리고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디귿 보시게 되면 나의 하이드로늄 몰 농도분의 가의 하이드로늄 몰 농도의 값은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죠. 그럼 결국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 농도 값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가 있겠네요. 뭔 말인지 이해 가셨습니까? 됐나요?
그리고 뭐 20번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적으로 누가 산성이고 누가 염기성이고 누가 중성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 좀 알고 있으면 풀리는 문제로 나올 거다라는 거지. 됐나요? 실력 문제 3번 보시게 되면 가나다에 대해서 자료만 해석할게요. pH 또는 POH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3, 5, 10이다 라고 나왔는데 얘가 pH인지 POH는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맨 밑에 수용액의 액성을 보면 pH인지 POH인지를 알 수가 있어 없어? 알 수가 있죠. 가는 산성이래요. 뭐라고요? 그럼 가의 3은 뭡니까? pH 적어놓으시고 나는 염기성이래. 뭐라고? 염기성. 그러면 그 숫자 5가 뭘 뜻하는 거야? POH라는 얘기지. 그럼 pH는 얼마다? 9다. 이렇게 이제 이것까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지. 다도 보세요. 산성이래. 근데 pH인지 POH인지 모르겠는데 10이래. 그럼 이게 10이 뭘 뜻하는 거야? POH를 뜻하는 거겠지. 그럼 pH는 얼마다? 4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됐죠? 그러면 3이다, 5다, 10이다 이걸 이용을 하면 각각의 몰농도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어 없어? 연상할 수 있죠. 그럼 그 몰농도 지금 밑에 부피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럼 뭐도 구할 수 있는 거야? 몰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부피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부피 가르쳐주는 이유는 뭘 구하세요 라는 식으로 이제 나오겠죠. 그 대신에 누가 pH고 누가 POH인지 내가 확실하게 구분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왕이면 표에다가 pH 얼마, POH 얼마 이렇게 각각 써놓으시면 눈에 보기가 훨씬 더 좋아지겠지. 그럼 문제 푸는데 그렇게 지장 없을 거다라는 얘기야. 이해 갔어? 밑에 4번도 약간 그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실력 문제인데 할만하네요. 이런 개념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해들 갔어요?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통합과학 때 내가 아마 나한테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네요. 그러면 그때 내가 산화수를 설명을 했을 겁니다. 혜니 기억나요? 그럴 리가요. 그쵸? 윤민이? 대충. 현우? 자,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산화환원 반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아닌 애들 뭐 있어요?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산염기 중화 반응이 있죠. 걔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에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 화학 반응은 다 산화환원 반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니네가 첫 번째로 기억할 거는 얘가 산화환원 반응이다 아니다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그걸 구분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에 해당되는 숫자가 바로 산화수야. 그래서 나는 산화수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설명을 했고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일반적으로 산화가 되었다, 환원이 되었다라는 걸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로 일단 체크를 하느냐? 산소 입장에서 체크를 해요. 산소와 결합을 했을 때 우리는 산화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산소를 갖고 있었는데 산소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환원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고. 그건 앞에 내용이 나와요. 통합각 내용하고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전자 입장에서도 우리가 산화환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전자를 잃는 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속인 애들은 양이온이 되려고 하죠. 근데 누군가 전자를 뭐 해야 돼? 받아야 되잖아. 뺏어가야 되잖아. 그런 애들을 우리는 산화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고, 전자를 얻는 애가, 그러니까 당연히 잃는 애가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을까? 얻는 애도 있겠죠. 그렇죠? 누가 네 돈을 뺏어갔어. 그러면 뺏어간 애가 있으면 너는 뺏기는 애가 있는 것처럼. 근데 안 뺏기죠 절대. 그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근데 얘네들로 표현하기에는 정확하게 누가 산화되었다, 누가 환원되었다라고 정확하게 딱 따지기가 좀 애매하니까, 그럼 우리 얘네들의 가상적인 전하량 값을 우리가 씀으로 인해서 그 숫자를 비교해 주므로 우리가 좀 산화 환원이 됐다는 걸 비교해 주면 어떨까라는 이제 화학자들이 나온 거지.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산화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산화수라는 숫자를 화학 반응식에 있는 모든 원자들에게 숫자를 쑥 써주는 거야.
써주고서 반응물에 있을 때와 생성물에 있을 때 어차피 원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잖아. 그럼 걔네들의 산화수를 비교를 했을 때 그 산화수가 증가했어? 그러면 우리는 산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산화수가 감소했어? 그러면 환원되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얘는 뭐 했다? 산화수가 반응물에서 생성물 쪽으로 갔을 때 증가하는 애를 우리는 산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반응물에서 생성물 쪽으로 갔는데 산화수가 감소했어? 그러면 환원되었다라고 얘기해 주면 된다고. 됐죠? 전자를 뭐 했어? 잃어버렸어. 잃어버렸어. 그러면 산화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전자를 뭐 했어? 얻었어. 그러면 환원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산소를 얻었어. 얻었어. 그럼 산화되었다. 산소를 잃었어. 잃었어. 그러면 환원되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오늘의 주인공은 이 친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산화수를 쓸 줄 알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집에 가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페이지 어디부터? 네, 페이지 284쪽부터 284쪽부터 쭉 넘겨서 297쪽까지 모든 화학식의 산화수를 다 써오시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산화수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내용에 있는 거든 뭐 조그만한 글씨든 뭐 문제에 있는 거든 보기에 있는 거든 다 신경 쓸 필요 없이 싹 다 산화수를 써갖고 오시면 돼요. 연필로 쓰세요. 틀릴 수도 있으니까. 밑에다가 조그만한 글씨로 이런데 쓰시면 되는데, 자, 규칙 한번 가볼게요. 산화수는 그럼 어떻게 씁니까? 기본 규칙이 있어요. 기본 규칙. 기본 규칙. 첫 번째 기본 규칙은요, 원소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 규칙을 쓸 건데, 호돈소 물질의 산화수는 0이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할 거라고? 0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호돈소 물질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냐. 원소의 종류가 하나밖에 없는 애들이에요 라는 얘기예요. 그럼 대표적인 예로 뭐 H2, O2, N2 뭐 이딴 애들. 됐죠? 또는요 금속 애들, 금속 결합하는 애들. 금속 결합은 종류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뭐 구리나 또는 철이나 뭐 아연이나 이딴 애들이 혼자 이렇게 있어. 다른 애랑 화합물의 형태로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존재. 그러면 호돈소 물질이다. 그럼 걔네들 밑에다 무조건 0을 적어주시면 될 거다라는 얘기지. 이해 갔어? 오케이, 그거 어렵지 않네. 할만해. 두 번째 규칙은요, 일원자 이온이 있습니다. 일원자 이온. 그런데 절대로 화학 반응식에서 이온의 형태로 써 있지는 않아요. 결합한 형태로 써져 있단 말이야. 그럼 걔네들은 이온화를 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통합과학 할 때 열심히 전해질의 이온화 과정식 해갖고 시험 봤던 거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죠? 그거 연습이 돼 있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일원자 이온의 전하량을 뭐라고 하자? 산화수라고 합시다 라고 한 거야. 뭔 소리냐? 나트륨 이온은 Na 플러스잖아. 맞아 안 맞아? 맞죠? 그 다음에 칼슘 이온은 Ca2 플러스잖아. 맞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온은 Al3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플로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되고요. 산소 같은 경우는 2 마이너스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온을 썼었잖아. 이온을 외우기도 했었고, 그쵸? 그랬을 때 얘네들의 산화수를 밑에다가 써주면 된다. 얘는 플러스 1이요. 얘는 플러스 2요. 얘는 플러스 3이요. 얘는 마이너스 1이요. 얘는 마이너스 2요. 이렇게 쓰시면 될 거다라는 얘기야. 뭔 말인지 이해 갔어? 그런데 이렇게 이온을 써줬으면 너무 땡큐 할 텐데, 이온으로 써져 있어 안 써져 있어? 안 써 있어. 어떤 형태로 써져 있어? 이온 결합물질로 써져 있을 거다라는 거지. 어떤 식으로? NaCl이요. 이렇게 써져 있을 거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온화 시켜서 Na 플러스와 Cl-를 이온화가 될 거야.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거 언제 쓰고 있어? 그냥 밑에다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얘는 얼마? 플러스 1이고요. 얘는 얼마?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다라는 얘기야. 이해 가셨어? 오케이. 세 번째는요, 다원자 이온이 있어요. 다원자 이온의 전하량은
뭘로 표현이 된 거냐? 각 원자의 산화수의 합과 같아요 라고 표현이 되시면 돼요. 뭔 소리냐?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다원자 이온 먼저 써볼게요. SO4 2- 많죠. CO3 2-, NO3-, PO4 3-, 뭐 NH4 플러스, OH- 이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애들이 있다라고 쳤을 때 그럼 얘를 봤다라고 쳤을 때 이 친구를 봤을 때 S 하나랑 O 4개의 각각의 산화수를 다 더한 값이 얼마야? -2야 라는 얘기인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어? 그럼 둘 중에 하나의 산화수만 내가 알고 있으면 되잖아. 그치? 산소는 산화수를 보통 -2로 놓거든요. 뭐로 놓는다고? -2. 자, 산화수는요. 원자 한 개의 값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은 뭐라 했어? 각 원자의 산화수의 총합이라 그랬죠? 그런데 산소는 몇 개 있어? 4개 있잖아. 4개 있으니까 얼마라고 적어야 돼? -8이죠?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지? 플러스 6이 되어야지 얘랑 둘이 합쳐서 -2가 되겠죠. 그렇게 황의 산화수가 플러스 6이고 산소의 산화수가 -2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현이 이해 가죠? 오케이.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자, 산소는 웬만하면 -2라 그랬죠? -2짜리 몇 개 있어요? 3개. -6이죠?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지. 플러스는 생략하자고. 이해가요? 얘도 보자. 얘가 -2라 그랬죠? -6이죠? 그럼 얼마? 5. 이렇게 하면 된다고. 희주 잘 따라오고 있어? 얘 볼게요. 얘가 -2라 그랬죠? 그럼 얘 얼마요? 5. 이러면 돼. 되죠? 얘는요? 수소는 보통 플러스 1이에요. 수소는 플러스 1. 됐나요? 그 플러스 1자리가 4개 있어? 그럼 얘 얼마가 돼야 돼? -3. 네. 이렇게 되네요? 그때 달라요. 산화수는요. 알겠습니까? 그때 달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따가 뭐 써줄 거냐면 우선순위를 써줄 거야. 우선순위를 알면 우선순위 먼저 산화수를 적어주면 되는 거지. 이해 갔니? 근데 그럼 얘도 적어. -2 플러스 1. 그럼 -1 되죠? 그치? 근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뭐로 되어 있어요? 이온결합 물질로 되어 있다고. 뭐로 되어 있다고? 이온결합 물질로 되어 있다고. 이온결합 물질.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Na2SO4요. 이런 식으로 써져 있단 말이지.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온화를 시킬 줄 알아야 된다고. 어떻게? Na 플러스 몇 개? 2개랑 SO4 2- 1개로 이렇게 이온화돼요 라는 걸 생각해 줘야 되는 거지. 맞죠? 그러면 NA는 산화수가 얼마가 되는 거고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원자 하나의 값이라고 했으니까. 맞죠? 그리고 SO4를 따로 써놓고서 여기다 써줘야 되는 거야. 이해 가셨어? 그럼 위에 써져 있는 거 그대로 써주면 되겠네. -2고 얘는 얼마? 6이요.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어떤 식으로 나온지 알겠죠? 오케이. 자, 마지막 4번. 함, 물의 구성 원자들의 산화수의 합은 0이다 라는 게 마지막 규칙입니다. 근데 여기 봐봐. 얘 플러스 1자리가 2개 있죠. 맞죠? 그럼 얼마예요? 플러스 2죠. 근데 얘네들 산화수의 총합이 -2죠. 합쳐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 0이 나와야 된다고. 여기도 봐봐. NaCl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합쳐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 0이 나와야 된다고. 왜? 화합물이든 호든 소물질이든 어쨌든 걔네들은 정기적으로 다 중성을 띠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0이 나와야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됐나요? 이해 가셨어? 오케이. 그럼 우선순위 한번 가보자. 우선순위 1순위가 좀 많은데요. 1순위가 많은데요. 자, 칼. 어떤 애들이죠? 알칼리 금속이 있는 애들이죠.
기억나요? 1쪽에 있는 금속들이죠. 1쪽이니까 전자 몇 개 잃어버리려고 해.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 수는 산화수를 얼마로 가자? 플러스 1이요 라고 하자 이거지. 얘네들 우선순위 1순위예요. 우선순위 1순위 또 있습니다. 마그네슘이나 칼슘 같은 경우. 얘네들 몇 쪽에 있는 애들이죠? 2쪽에 있는 금속이죠. 2쪽에 있는 금속을 알카리 토금속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얘네들도 산화수가. 그럼 얘네들은 전자 몇 개 잃어버리려고 해? 2개 잃어버리려니까 플러스 2라고 하자고 산화수를. 오케이? 그럼 금속만 쓰면 좀 거시기 하잖아. 누가 있어? 비금속. 비금속 중에서 비금속의 성질이 가장 강한 애 누가 있어요? 17쪽에 있는 할로젠 원소도.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려고 하죠. 그래서 할로젠 원소 중에 한 명, 플로린만 산화수를 얼마라고 하자?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이게 우선순위 첫 번째 있는 애들입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우선순위에 있는 애는요. 두 번째 우선순위에 있는 애는 수소예요. 수소는 보통 전자를 뭐 하려고 합니까? 잃어버리려고 하죠. 전자 잃어버리려고 하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되면 돼요. 근데 얘는 우선순위가 두 번째잖아. 그러니까 예외도 있다 없다? 예외도 있다. 예를 들어서 NaH라는 화합물이 있다 라고 친다면 NA가 우선순위잖아. 그러니까 얘를 플러스 1로 놔야겠죠. 근데 합쳐서 무조건 뭐가 돼야 돼? 기본 규칙에 0이 돼야 되니까 수소는 여기서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무조건 플러스 1은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갔죠? 됐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선순위는요. 세 번째 우선순위는 산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소는 일반적으로 산화수를 뭐로 놔요? 얘 이온되면 뭐 돼요? 마이너스 2 되잖아. 됐죠? 됐죠? 그럼 얘도 예외가 있을까 없을까요? 예외도 있다. 꼭 마이너스 2는 아니더라. 어떤 게 있느냐? H2O2라는 애가 있어요. 과산화수소죠. 그럼 누가 우선순위입니까? 수소가 우선순위니까 얘는 플러스 1로 놔야겠지. 근데 그게 몇 개 있어? 2개. 근데 얘도 몇 개야? 2개. 그럼 얘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무조건 마이너스가 2가 아니다라는 걸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단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우선순위야. 우선순위. 뭐라고? 우선순위는 무조건 뭐에서 보는 거느냐? 화합물에서 보는 거예요. 화합물. 어디서 보는 거라고? 화합물. 화합물이라는 거는 원소의 종류가 2가 이상이 결합되어 있는 애들을 화합물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온 결합을 했거나 우리가 3단에서 배웠던 무슨 결합을 했거나 공유 결합을 했거나 그렇게 혼자 있으면 호돈소 물질인 거야. 이해 가셨어? 그러면 0인 거고 화합물 형태의 얘네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친다면 걔네들 먼저 써줘라. 왜? 얘네를 먼저 써놓으면 화합물의 산화수의 총합은 뭐가 돼야 되니까 0이 돼야 되니까 나머지 산화수도 우리가 써줄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요? 근데 너무 편파적이야. 지금 내용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온에 대해서만 써져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공유결합하는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거대로 쓰기면 쓰기면 되는데 구조식으로 나왔을 때 뭐로 나왔을 때? 구조식으로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공유결합이야. 자, 공유결합 물질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산화수를 정리했느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전기음성도라는 걸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전기음성도 큰 애와 전기음성도가 작은 애를 비교를 했을 때 공유를 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전기음성도 큰 애하고 작은 애가 공유를 했을 거 아니야. 전자를 공유했어. 이렇게 공유해갖고 공유결합을 공유를 했을 거 아니야. 했다라고 쳤을 때 공유결합 경우에는 전기음성도 큰 애가 아예 그 전자를 다 가져갔다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산화수를 써줄 거야. 뭔 소리냐? HCl이다 라고 치자고. 뭐라고 쓰자고? HCl. 그러면 누가 전기음성도가 커요? 얘가 2.1이고요. 얘가 3.0이에요. 그럼 얘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를 다 가져갔다라고 생각하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얘는 아예 다 뺏겼다라고 하고 플러스 1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자는 얘기야. 실제로 공유결합은 전자를 주고 받은 게 아니잖아. 그치? 근데 그거를 이제 전기음성도 차이로 아예 줬다, 뺏어갔다 이렇게 개념으로 따지자라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자, 좀 복잡한 구조로 이제 한번 해볼게요. CH3COOH 얘네들의 산화수는 어떻게 씁니까? 라고 했을 때 구조식을 쓰시면 돼요. C에 H, H에 C에 이중결합, O에 H 이렇게 구조식이 만들어질 거야. 그럼 이것도 쓰는 연습을 하셔야겠지. 그러고 나서 이제 전기음성도를 보는 거야. 얘는 CC니까 전기음성도 차이가 있어 없어? 없지. 없는데 얘하고 보면 얘가 2.1이고 얘가 2.5라 그랬어. 그럼 C가 더 크죠? 그럼 C가 하나, 둘, 세 개. 요 C는 세 개를 뺏어온 거야. 그러니까 얼마? 얘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이해 갔어? 요 수소들은 하나씩 뺏긴 상태니까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이해 갔지? 뭔 말인지 이해 갔죠? 그 다음 얘는 2.5라 그랬고 얘는 얼마냐면 3.5예요. 3.5가 두 개 뺏어갔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맞지? 근데 이 탄소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동률이니까 상관 안 해도 되는데 여기서 두 개 뺏겼고 여기서 또 뺏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몇 개 뺏겼어? 세 개 뺏겼지? 세 개 뺏겼으니까 얼마라고 할까? 플러스 3이요. 그러니까 이 탄소하고 이 탄소는 산화수가 다르게 되는 거지. 이해 갔지? 그 다음에 요 산소는 얘한테도 뺏어오고 얘한테도 뺏어오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얘는 하나만 뺏겼으니까 뭐가 될까? 플러스 1이 될 거야.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야. 이해 갔어? 됐니? 근데 일반적으로 얘는 C 몇 개 총? 2개. H 총 몇 개? 4개. O 몇 개? 2개. 이렇게 분자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시성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걸 가지고 있다는 걸 표시해 준 거니까. 그럼 이렇게 써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 얘 얼마나 그랬어?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애죠. 그럼 얘는 플러스 1이 되겠지. 얘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합쳐서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지. 근데 이게 얼마야? 4. 이게 얼마야? 마사. 그럼 둘이 합쳐서 0이 됐잖아.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0. 그럼 이거는 평균값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하나는 누구? 플러스 3이고 하나는 누구? 플러스 3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3이니까 평균값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 규칙에 따라서 쓰게 되면 개개인적인 산화수 값은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지. 뭔 얘기인지 가셨어? 그러니까 정확한 산화수를 우리가 따져준다면 구조식 자체에서 전기음성도 차이를 이용을 해갖고 우리가 산화수를 써줘야 될 거다라는 거야. 됐나요? 근데 뭐 구조식을 이렇게 쓰라라는 얘기는 안 나오고 구조식이 써져 있는 상태에서 누구의 산화수는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머릿속에 근심이 가득 돼 있어. 그래픽으로까지는 없고. 산화수 이해 갔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연습할 수 있겠죠? 맞나요? 오케이? 오케이? 싹 다 써오세요. 그래야지 산화수가 니네 거가 돼요. 통합과학에서도 쓰라 그랬죠.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쓸 수 있었어 없었어? 쓸 수 있었잖아. 얘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이거는 언제 봐? 이렇게 기말고사 때 보죠. 그럼 또 중간고사 보는 동안에 다 까먹겠죠. 그럼 또 쓰면 돼. 근데 내가 뭐로 쓰라 했어? 연필로. 지우고 쓰게. 알겠니? 꾹꾹 눌러서 쓰지 마. 자국나게. 알겠어? 대충 흑여 쓰세요. 나중에 지워도 잘 지워지게. 알겠습니까? 요거는 사진 좀 찍어 놔 주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보고 여러분들이 산화수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잠깐 있어봐.